계산이 어려워가지고 되게 킬러 파트로 나오는 내용이거든? 여기는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잡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연습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빠르게 일단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고 우리는 주로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공부 위주로 갈게. 근데 이 마이크의 집게가 어디 갔을까? 이거를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가 어디 갔을까? 이 잡음이 지금 마이크에서 나는 게 아니지? 밖에 공사음이지? 오 세상에 진짜 없는데 이걸 어디다가 나는 달고 수업을 해야 되나? 고정이 안 되는데? 세상에 다른 만한 데가 있을까? 여기다가 이거 여기다 넣어야겠어. 재윤이는 혹시 화원 이거 한번 했었어? 아예 처음이야? 그때 앞에 몰 부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다행이네. 일단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화학식량과 몰 우리 전환하는 거 했었잖아. 그 전환하는 거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삼고 그리고 이제 응용해서 더 심한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인 거야.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요거 화학 반응식 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몰농도라고 농도에 대한 거 여기 단원 이름이 지금 용액의 농도까지 있잖아. 이 농도를 이제 마지막 주에 하면은 우리 3월 말까지 시험 범위가 다 마무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보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화학 반응식부터 보시면 자, 화학 반응식이란 이제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분자식이나 실험식, 화학식, 그런 이런 뭐 시상식들을 이용한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뭐 이거 순서는 뭐 1단계 꼭 뭐 이런 거는 필요 없어. 그냥 그 흐름만 알면 돼.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을 우리 공통적으로 화학식으로 표현을 해야 누가 보더라도 이게 수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이걸 한국어로 써도 당연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화학식을 나타내 주시고 자 반응물은 어디에? 왼쪽에 그리고 생성물은 오른쪽에 이렇게 써주시고 이 가운데 반응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한 줄짜리 화살표를 써줘야 돼. 애들이 아직도 이걸 는이라고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아. 는 절대 아니야. 왜냐면 같은 게 아니고 반응이 진행됨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한 줄짜리 화살표로 두 줄도 하면 안 돼요. 알겠지?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여러 개일 때는 가운데에 플러스로 연결해준다 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3단계죠. 바로 반응 전후에 뭐가?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같도록 뭐를 맞춘다? 개수를 맞춘다 라는 거지. 이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로 표현을 하고 1인 경우는 생략을 한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맞출 건데 뭐 중등 과정에서는 미정개수법이라는 것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수 맞췄어. 일단 여기 나오는 예시 보시면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물분자 또는 수증기를 만드는 이런 반응인데 일단 여기는 산소 원자수가 적어도 2개이기 때문에 이거 맞추려면은 물분자가 또는 수증기 분자가 2개는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2를 먼저 써주고 그럼 수소 원자가 4개니까 왼쪽에도 2를 써줘라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스킬이 뭐냐면 기준을 잡아라 라는 거야. 기준.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어느 특정 물질의 개수를 1로 보는 거지. 그리고 그 개수를 만약에 1로 본다고 얘를 이제 1로 본 거지.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나머지들도 맞춰가라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호단소 물질이죠. 종류가 5밖에 없지. 이런 한 종류밖에 없는 원소의 개수를 1로 맞추기보다는 적어도 2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개수를 1로 맞추는 게 기준 잡기는 좀 편해. 여기 예시에서만 좀 특수한 케이스인 거고. 일단 그 예시는 좀 이따가 봐줄 거고요. 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우리가 중등 과정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그동안 중등에선 이 상태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근데 이제 고등에서 화학식을 표현할 때는 괄호 안에 기호를 써서 물질의 상태를 표현해 준다. 방금 쌤이 표현했듯이
만약에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만든 생성물이 물인지 수증기인지 우린 이 식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있어 없어? 없거든. 근데 이제 수증기다 라고 하면 기체니까 가스의 앞글자를 따서 G 라고 괄호 안에 써주는 거지. 만약에 물이었으면 리퀴드의 앞글자 L을 따서 괄호 안에 써주는 거고, 솔리드면은 S.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쿠아스 솔루션 해가지고 수용액이 있는데 얘는 AQ라고 표현을 하거든. 자, 이 수용액의 경우는 우리 대부분 이제 이온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왜냐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염화 나트륨 수용액 이런 식으로 이온 결합 물질들을 물에 녹이면은 이온의 상태로 자유롭게 존재하겠지. 따라서 이온의 경우도 어떻게 표현해라? 물에 녹아있는 이온의 경우도 AQ라고 표현해주면 돼. 물론 모든 이온이 수용액 상태인 건 아니야. 이온이 기체인 것도 있고 상태는 내가 원함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기체 이온을 배워요? 안 배우지. 물에 녹였을 때 자유로운 이온 이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수용액에 녹아있는 나트륨 이온 이런 거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Na 플러스 AQ라고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거 할 때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랑 염화 나트륨 수용액 그래서 AQ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또 여기에다가 뭘 넣어볼까? AgNO3 염화은 수용액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물질 섞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생기는 앙금이 있어. AgCl. 근데 앙금이니까 솔리드 해주는 대신에 그럼 나머지 물질들은 나트륨도 이온으로 있고 염화이온도 이온으로 있지. 그럼 이런 애들은 그냥 그대로 AQ 이런 식으로 써준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온으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AQ로 같이 녹여낸다. 자, 그리고 방금 쌤이 앙금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왼쪽 짜투리를 보시면 반응이 진행될 때 앙금이 생기기도 하고 기체가 발생하기도 해. 그러면 앙금은 발생해서 내려앉잖아. 그래서 가라앉는 것을 표현하는 아래 화살표를 이 솔리드 대신에 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G라고 쓰는 대신에 없던 기체가 생겨나서 올라간 거니까 기체는 위로 올라가잖아. 따라서 위로 발생하는 화살표를 써주기도 한다. 여기는 따로 G도 써주면서 위로 발생하는 걸 추가로 써줬지? 그지? 알겠어? 그래서 G를 안 쓰고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를 써줘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건데 나머지 애들의 상태를 다 써줬으니까 이왕이면 다 써준 거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원래 처음부터 기체면은 저렇게 위로 가는 화살표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없던 기체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위로 가는 화살표를 써준 거다. 그리고 쌤이 여기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적어줄게. 만약에 반응 조건이 있어. 반응 조건에 대해서 내가 써줄 때 만약에 뭐 촉매나 특정 온도, 압력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걸 표현하고 싶으면 촉매는 반드시 위에다가 화살표 위에다가 써주시고요. 내가 만약에 자외선을 쬐었어. 자외선 같은 빛을 쬐었어. 그럼 그 빛의 종류 뭐 울트라바이올릿이면 자외선이거든. UV 뭐 이런 식으로 위에 써주는 거야. 그리고 특정 온도에서 또는 특정 압력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걔는 화살표 아래에다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열을 해야 돼. 반응 조건에서 가열을 해야 되는 경우 있죠? 가열이랑 온도를 높게 맞추는 건 달라요. 알겠지? 자, 그때는 화살표 아래다가 불꽃 표시 대신에 이렇게 세모를 그려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 실험이 진행되려면 가열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화살표 밑에다가 세모 표시를 해줘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심화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계수를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수학에서 이미 미정계수법은 배웠지? 혹시 안 배운 친구 있나? 다 배우지? 미정계수법이 뭐야? 계수가 정해지지 않은 미정인 이런 계수를 내가 일단 임의로 다 지정을 해요. A, B, C, D 지정을 하고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와 같도록 연립방 정식을 세우는 거야. 여기 주어진 식을 보시면 메탄올의 연소 반응식이지. 자, 반응 전에 지금 탄소 몇 개? A개죠. 그리고 반응 후에 탄소 몇 개? 반응 후에 C개. 그럼 반응 전후에 같아야 되니까 A는 C라고 써주는 거지. 같은 식으로 수소도 반응 전에는 4A개야.
반응 후에는 2D개지. 따라서 4A는 2D라고 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산소는 A 플러스 2D개가 반응 후에는 2C 플러스 D와 같은 식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연립을 세워가지고 풀어주는 게 미정계수법인데 우리는 미정계수법 하지 않을 거야. 너무 오래 걸려. 왜 하고 있어 이거? 우리 수학 푸는 거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뭘 해라? 가장 복잡하다 생각되는 개수의 화합물의 개수를 뭘로 잡아라? 1로 잡아. 그럼 너희가 여기서 봤을 때 가장 복잡해 보이는 게 누구야? 메탄올이죠? 그치? 그럼 메탄올의 개수를 1로 잡아. 그럼 CH3OH 한 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산소를 만나서 이산화탄소랑 H2를 만들 건데, 자, 지금 탄소 몇 개 있어요? 내가 1로 잡았잖아, 개수. 한 개 있지. 그럼 여기 CO2 몇 개 생겨? 한 개. 그럼 여기 일단 1은 원래 생략이지만 편의상 써줄게. 그럼 수소 몇 개? 4개. 그럼 여기서 4개 되려면 물 분자 2개. 자, 그럼 토탈 산소의 개수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죠. 합쳐서 몇 개? 4개. 자, 그러면 4개인데 여기서 하나 썼네. 여기서 3개 와야겠지. 그러면 2분의 3개가 와야 돼. 근데 우린 가장 간단한 정수라고 하나 있으니까 양변에 2만 곱해주면은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지. 이게 빠를까? 연립 푸는 게 빠를까? 당연히 1 잡는 게 훨씬 빨라요. 복잡한 화합물이더라도 우리는 쉽게 갈 수 있어. 자, 그럼 예시로 하나만 더 해볼까? 이번에는 너희 부탄가스 알지? 부탄가스. 부탄가스가 알코올이 되면 부탄올이라는 거거든. 걔는 어떻게 생겼냐면 C4H9OH야. 자, 얘를 연소할 거야. 연소면 무조건 O2 만나지. 그 다음에 우리 탄소화합물을 연소했으니까 뭐 생겨? C가 있으니까 당연히 CO2 생기고 H 있으니까 H2O. 이거 이제 반응물 생성물에 유추하는 건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왜냐면 종류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누구를 1로 잡아? 제일 복잡하다라고 생각되는 요거 뷰탄올. 뷰탄올을 1로 잡자. 탄소 몇 개? 4개니까 이산화탄소 4개 생기고, 수소 몇 개? 10개. 물 분자 5개 생기자. 자, 여기서 지금 산소 8개, 물에서 5개지. 합쳐서 산소 원자 몇 개 돼야 돼? 13개가 나와야 돼요. 산소 원자 13개가 되기 위해서 하나 썼고 12개만 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6만 써주면 싹 나오는 거야. 알겠어? 1로 넣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를 맞춰주면 된다. 이게 지금 얘는 되게 웃긴 게 미정계수법을 하다가 하나를 1로 놔라라고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 이거 섞여있어. 원래 찐 미정계수법은 연립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보지 말고 그냥 1로 놓는 거. 만 생각하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린 이제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 그러면 반응물의 종류, 생성물의 종류 파악할 수 있겠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뒤의 내용이야. 이 개수비가 뜻하는 거는 결국은 이만큼의 분자의 개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얘 하나 있을 때 얘는 3개 있어야 돼라고 하는 분자의 개수란 말이야. 근데 그 분자의 개수가 모이면 결국은 몰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몇 몰인지도 알 수 있겠고, 만약에 기체였다면 그 몰수와 부피가 비례하니까 부피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있겠네. 또한 우리가 만약에 원자량이나 분자량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질량 관계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개수비는 몰수비 또는 분자수의 비와 같다. 서로 비례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비도 성립하겠지. 그래서 밑에 이 네모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오늘의 핵심. 개수비는 몰수비이자 분자수의 비고 기체의 경우는 부피비까지 간다. 단 질량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어? 기체의 경우라면 질량비는 밀도비까지야 갈 수 있겠지. 하지만 아닌 경우는 우리는
이거는 배제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실제로 다양한 화학 법칙들을 알 수가 있어. 일단 자, 지금 수증기 만드는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모형을 통해 물질의 종류 일단 알아냈고, 이 물질의 종류 개수를 보고, 이 앞에 있는 개수를 보고 몰수 비율 2대 1대 2라는 거, 따라서 분자수의 비도 알 수가 있지. 그리고 부피로 환산을 하면은 부피에 대한 비율까지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만약에 분자량이 주어졌네? 그러면 여기선 비율이 아니라 반응물의 질량의 합 4 플러스 32는 생성물의 질량의 합 36g 이라고 하는 무슨 화학 법칙? 질량 보존 법칙 파악할 수가 있겠지. 자, 질량 보존 법칙. 이거 우리 앞으로 쓰게 돼요. 근데 뭐 이거를 중등교수처럼 단순하게 계산하고 이런 데 쓰는 건 아니고 어떻게 쓰는지는 문제 풀면서 그건 알아볼 거야. 또 반응물의 질량 비 1대 8 그리고 생성물까지 대 9. 그죠? 자, 따라서 무슨 법칙까지 알 수 있어?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이 뭐였다? 반응물의 질량비에 대한 공식이었죠? 반응물의 질량의 일정한 정수비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얘네가 몇 대 몇으로 질량비가 반응하냐, 이것도 우리는 꽤 많이 쓰여요.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봤던 비율은 어떻게 보면은 원자량비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었어.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는 분자수비, 몰수비에 대한 정보만 나오지 질량에 대한 비율까지는 안 나오지. 개수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지만 실험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걸 우리가 분석하는 문제풀이를 할 때 주어진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뿐만 아니라 그 반응물들의 질량비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다는 거야. 그 질량비를 몰수비로 바꾸고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역으로 생각해봐. 자, 여기 지금 우리는 이들의 원자량과 분자량을 알아? 자, 쌤이 이렇게 문제를 냈어. 만약에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드는데 나는 개수는 몰라. 근데 이들의 질량비가 4대 32대 36이더래. 4대 32가 반응할 때 36이 발생하더래. 그러면 이들의 개수비는 몇이냐라고 물어본 거야. 질량비를 줘놓고 개수비를 물어봤어.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본 정보를 이제 알 수가 있어. 문제에서 원자량을 주어준 거지. H는 1이고 O가 16이다 라고 원자량을 주어준 거야. 그러면 수소의 분자량이 몇이 돼? 2가 되겠죠? 산소의 분자량은 몇이 돼? 32가 되겠지. 그럼 너희가 이제 이거를 비율이지만 이걸 4g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4g이면 이걸 분자량 2로 나눴을 때 얘는 몇 몰이 되는 거야? 2몰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 있는 것도 32g이라고 생각한다면 분자량 32로 나눠봐. 그러면 몇 몰이라 할 수 있어? 1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얘는 분자량 18이란 말이야. 그럼 얘 몇 몰? 18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몰? 2몰. 아, 그럼 개수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 1대 2다. 반응하는 질량비를 각각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바로 반응하는 뭐의 비가 된다? 몰수비가 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 문제 풀 때 많이 쓰여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린 이용하기 때문에 이 일정 성분비 법칙도 문제의 때때로 이용한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우리가 중등에처럼 이게 몇 그램 있을 때 얘는 몇 그램이 있어야 얘가 얼마큼 만들어질까요? 이런 게 때때로 또 나오기도 해요. 최소한 몇 그램 더 필요하냐 이렇게. 알겠어? 물론 겁나 고난도로 나오겠지. 자, 그래서 뭐 이런 비율이 앞으로 그렇게 쓰일 거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틀어서 화학 양론, 양에 대한 이론 또는 양적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양적 관계는 몰수에 대한 양일 수도 있는 거고 질량에 대한 양일 수도 있는 거야. 다 내포하고 있어. 따라서 여기 오늘 포인트야. 개수비는 몰수비와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단위 전환 인자로서 뭐를 썼었지. 즉 질량이나 부피나
입자수.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틀어서 뭘로 바꿨어? 뭘로 바꿀 수 있었지? 그럼 이걸 뭘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얘로 전환할 수도 있었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걸 하게 돼요. 즉, 반응물에 대해서 질량이 주어지거나 부피가 주어져. 그럼 그걸 일단 가장 먼저 무조건 뭘로 바꿔라? 뭘? 이게 앞으로 문제 풀 때 포인트야. 가장 먼저 할 일은 뭘 구해라? 몰수 구하기. 우리 앞에서 빈칸 채우기 표 문제 많이 풀었잖아. 그때도 쌤이 항상 분자수나 몰수 구해라고 했다고 기억나시죠? 주어진 정보에 몰이 없을 때. 왜냐면 항상 기본이 되는 변환 인자가 몰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 기준을 먼저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도 똑같아. 그러면 그 몰수를 먼저 찾으면 우리 이제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만약에 반응물이 1몰 있었네? 그럼 생성물은 5몰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럼 5몰이다에 대해서 다시 질량을 구해준다든지 다시 부피를 구해준다든지 요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100번 이론하는 것보다 너희가 직접 연습을 해보는 게 편하지. 그래서 쌤이 여기 이론 같이 해줄게. 일단 질량 관계를 보고 우리는 몰수의 관계를 답을 한번 내보자 라는 거지. 일단 반응 전에 질량 같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 앞으로 쓰일 것을 예고하는 거고요.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우리 한쪽의 질량만 알아도 나머지 질량도 알 수 있다는 거지. 다음 조건은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 분자량. 분자량이 주어줘야 주어진 질량을 뭘로 바꿀 수 있겠어? 몰수로 바꿀 수 있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 자, 몰수 어떻게 구한다? 몇 몰인지 어떻게 구해? 입자수 뺄게. 입자수는 문제에서 진짜 안 나오거든? 여기 화학 반응식 문제에서는 아이씨, 입자수 뺀다면서 왜 입자수를 쓰고 있냐. 몇 몰인지 구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다? 몰질량. 그치? 우리 보통 몰질량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분자를 많이 다루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한다든지 또는 1몰에 우리 22.4도 이제 많이 안 나와. 1몰의 부피분의 부피. 근데 2번도 거의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 앞에서 문제에서 봤듯이 임의의 조건을 주지 이 조건에서 1몰은 30L다 이렇게 주는 문제 수는 조금 더 빈도가 적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부피비를 몰수비로 푸는 문제가 더 많았었지. 그래서 일단 1번이 우리는 가장 중요해. 1번. 요거.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몰수 전환해주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야. 한 8대2 정도?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량으로 보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기 예제 보자 얘들아. 자, 14g의 질소가 충분한 양의 수소와 반응했대. 일단 우리가 이 한 줄밖에 안 읽었는데 일단 먼저 너희가 알아야 될 용어를 좀 알려줄 건데 우리는 한계 반응물 혹시 이거 있으면 언급했었나? 이라는 게 있고 초과 반응물이라는 게 있어. 반응물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둘 다 딱 양이 모두 다 맞아 떨어질 수는 없어.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내가 양배추를 흰색 양배추랑 생각이 안 났어. 그 적색 양배추를 정말 1대1로 섞어가지고 샐러드를 만들 거야. 근데 내가 정말 그 크기가 똑같은 걸 할 수 있어? 없지. 누구 하나는 남을 수밖에 없지. 양을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딱 맞게 떨어지는 거 있지. 딱 맞게 떨어지는. 그럼 오히려 걔는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딱 맞게 떨어지는 게 바로 한계 반응물이야. 얘가 이제 반응에 결정하는 거야. 반응을 결정. 왜냐면 누구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니까. 부족한 거에 맞춰서 우린 요리를 만들어야지 남는 거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누구 하나가 부족해버리잖아. 알겠어요? 간장하고 설탕이 있는데 걔는 1대1로 넣으래. 근데 집에 있는 설탕은 조금이고 간장은 막 5리터가 있어. 그거 다 넣어버리면 요리 똥망이야. 그치?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린 설탕의 양에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남는 물질이 초과 반응물인 거지. 알겠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앞으로는. 한계 반응물 찾아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일단 충분한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소가 초과 반응물이고 그럼 우리 누구에 맞춰서 가는 거다? 한계 반응물인 질소에 맞춰서 반응이 진행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몇 그램 있대?
4g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일단 동그라미 먼저 치시고요. 자, 문제 읽다 보니 얘네가 분자량 28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친 다음에 얘가 몇 몰인지부터 봐. 너희가 앞으로 그냥 익숙해지면 머릿속으로 28분의 14가 될 거니까 0.5몰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우린 지금 이론 먼저 하고 있으니까 이 0.5몰 왜 나온 거다? 28분의 14 해서 0.5몰이다. 알겠죠? 1번 쓴 거지. 자, 그러면 문제니까 일단 화학 반응식 주어져 있는 거지만 너희 앞으로는 스스로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네, 주어져 있는 문제로 치자. 개수 맞추는 거니까 1대 3대 2 정도 우리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린 또 앞으로 해야 될 게 화학 반응식에서는 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지? 몰수 찾기였죠. 그치, 몰 찾기, 몰수 찾기. 두 번째는 세 줄씩을 세우기. 근데 몰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제 스킵하고 세 줄씩을 세운다 보면 돼. 세 줄씩이라는 건 뭐냐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있지. 그 밑에다가 세 줄짜리 식을 세우는 거거든. 제일 위에 뭐 쓰냐면 처음에 존재하는 몰수를 써주세요. 그리고 반응한 몰수를 써주는 거야. 처음, 반응, 그 다음에 나중. 총 몇 줄이야? 세 줄이지. 이게 바로 세 줄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쳐봤나? 라고도 가끔 쌤이 얘기해요. 쳐봤나 써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이게 너무 쉬운 문제더라도 우리 이게 습관이 돼야 되니까 세 줄씩으로 쌤이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 밑에 풀이가 있어도 우리 그 위에 겹쳐 쓰기 좀 하자. 자, 우리 첫 번째 식 쳐 얼마큼 있어? 0.5몰. 충분한 양에 대해서 안 써도 돼. 알겠지? 자, 반응. 우리 반응도 한 개 반응물에 맞추면 돼. 그럼 얘가 0.5 반응할 때 얘는 1.5 반응하고 얘는 1.0이 생성이 될 거야. 쌤이 굳이 이것까지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얘가 반응할 때 14g 질소 반응할 때 반응하는 수소의 양은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일단 이제 해보는 거야. 익숙해지라고. 그럼 나중에 남은 식은 어떻게 돼? 0. 얘는 뭐 몰라. 처음에 얼마큼 있으면 모르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구해야 할 암모니아가 몇 몰 있다는 거. 1.0몰이 있다는 건데 우리는 뭘 구하라 했니? 질량을 구하라고 했지. 따라서 곱하기 뭐 해줘야 돼? 분자량. 이거는 개수가 이미 2가 있는 거야. 2가 돼서 1.0이 된 거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안 되지. 2배만큼 생겨서 1.0인 거잖아. 그러면 분자량 17. 그럼 뭘 곱해준다면은 몇 그램? 17g 발생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 쌤, 이렇게 쉬운 걸 굳이 세 줄씩으로 쉬워요? 맞아. 이렇게 쉬운 거는 1대 2네? 근데 0.5몰이네? 그럼 곱하기 2. 이렇게 해야 돼. 실상은. 근데 너희한테 세 줄씩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세 줄 써본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처음 있던 양이 얼마큼인지 모르던 거를 이제 구해야 되는, 역으로 가야 되는 문제들도 풀게 될 거거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부피관계. 얘들아, 우리 부피관계는 굳이 2번씩 써가지고 실제 몇 몰인지 구할 필요 있을까? 몇 몰인지 묻지 않았으면은? 안 해도 돼. 왜? 부피비는 곧 뭐의 비니까? 부피비가 질량비야? 몰수비잖아. 부피비가 몰수비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가도 괜찮다 이거야. 굳이 몇 몰로 바꿔서 다시 부피로 변환하고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자, 어느 한쪽의 부피만 알아도 우린 그대로 그냥 가자. 자, 예를 들어 지금 프로페인이 10L가 있을 때 얘를 완전 연소할 거래. 이때 이산화탄소 얼마큼 생기냐? 일단 연소니까 O2 반응해서 CO2와 H2 생겼지. 계수까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차피 지금 올 기체, 물론 얘 리퀴드지만 우리는 CO2를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놈의 계수비가 부피비가 아닌 거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기체끼리는 성립하니까. 그렇다면 프로페인 1몰이 반응할 때 이산화탄소 몇 몰 생겨? 3몰 생기지. 계수비가 1대 3이죠. 그럼 부피비도 1대 3이다. 그럼 굳이 이 10L가 몇 몰인지 바꿔가지고 몰수를 했다가 다시 바꾸고 할 필요 있었어? 없어. 그냥 30L가 이거야. 나오겠니?
아니 이게 나오겠어 시험에? 이렇게 쉬운 게? 미친 거지 이거 내면은 다 100점 맞자 이거야? 그치? 안 나오겠지? 어떻게 낼까? 이런 부피를 어떻게 우리가 꼬아서 낼까? 질량이랑 섞는 거야. 질량이랑 섞는 거고 미지수로 내건 실제 부피로 제일 많이 나와. 이렇게 쉽게 안 나온다는 거지. V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성능 문제. 1몰의 부피가 22.4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선 정확하게 주어준 거야. 일단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우리는 항상 몰수 찾아라. 자, 11.5g의 에탄올이에요. 문제 쫙 봤더니 분자량이 46이네. 4분의 1이 눈에 보여야 돼, 우리는. 우린 다들 어릴 때 기적의 계산법을 한 번씩 했잖아. 그지? 얘는 4분의 1몰, 0.25몰이야. 이때 이산화탄소. 자, 세 줄씩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처음에 얼마큼? 0.25. 어차피 얘는 완전 연소라는 거는 산소는 충분하다 이 뜻이야. 그러면 너희 나중에 세 줄씩 할 때 이거 글자 안 써도 돼요. 그냥 숫자만 써. 마이너스 0.25. 우리 필요한 물질만 보자. CO2 얼마큼 생겨? 개수는 1대1이니까 플러스 0.5 생기는 거지. 그럼 나중에 남은 식 우리가 필요한 거 0.5 생겼구나. 즉 1대2니까 2배만큼 생기면 된다. 해서 0.5몰 인데 뭘 물어봤어? 부피. 그렇다면 뭘 곱해라? 1몰일 때 부피 22.4리터를 곱해서 11.2라고 답을 내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유형들이야. 정말 기본 유형이지. 이거는 이거와 맞추면은 한 6등급 확보? 어머나 세상에지? 야, 완전 예시잖아. 근데 너희는 이제 목표는 만점 1등급이니까 더 어려운 것들도 이제 연습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실험이 이 다음 실험인데요. 무슨 실험을 한 거냐면 너희 통합과학 산과 염기 챕터에서 산의 특징에 뭐가 있었냐면 탄산칼슘, 석회석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는 게 있었어. 그때 나왔던 실험이에요. 자, 석회석, 탄산칼슘이지? 분필이야. 화학식뭐야? CA, CO3. 이런 애들 실험식량 외워두면 편해. 100이야, 100. 이산화탄소 44, 물 18. 외워두면 되게 편한 애들? 삶이 편해져. 염화나트륨 58.5 이런 애들. 우리가 사과는 애플인 걸 다 자연스럽게 외웠듯이 이런 애들도 익숙해져라. 오케이? 자, anyway. 얘네 각각 1g, 2g, 3g을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묽은 염산을 30ml씩 넣고 질량을 측정했어. 지금 뚜껑 막았니? 실험해? 안 막았죠? 그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기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내가 처음 질량을 삼각 플라스크 플러스 묽은 염산의 질량을 재고 탄산칼슘의 질량이야 우리가 1g 알고 있으니까 반응물의 전체 질량에 대해서 알 수 있겠지. 플라스크 포함. 그리고 반응 후에 질량은 오히려 보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CO2 기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감소한 것처럼 측정이 됐을 거야. 그지? 자, 그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보자. 화학 반응식 이거 알아나? 이게 가끔 빈칸 채우기로 나올 때가 있거든? CaCO3랑 염산, HCl이 반응해서 염화칼슘은 물에 녹아 수용액으로 남아있어. 중요한 건 무슨 기체 발생했다야? CO2 기체 발생했다. 그리고 물 분자가 더 발생해서 수용액이 같이 섞여있는 상태가 돼요. 이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 것처럼 측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소한 질량을 가지고 발생한 CO2의 몰수를 파악할 거야. 그리고 계수 비교할 건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실험에서 탄산칼슘 1g 넣었네. 근데 화학식량 100이기 때문에 몇 몰이야? 0.01몰이죠. 자, 감소한 질량이 이때 약 0.4g이래. 이산화탄소 분자량이 44니까 나눴더니 대략 0.01이죠. 자, 화학 반응식에서 CaCO3와
CO2의 개수 몇 대 몇? 1대 1이죠. 실험 결과 몰수비 1대 1인 거 보여? 그 다음 2g 했을 때도 1대 1, 3g 했을 때도 1대 1이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에 OX를 해봐. 또는 알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해봐. 내가 탄산가스 50g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 그럼 0.5몰이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22g이 0.5몰이거든? 그럼 질량이 22g만큼 감소할 거다. 확실해? 어? 알 수 없다. 왜? 묽은 염산이 30ml 넣었지. 충분하다라는 조건을 준 게 아니라 30ml라고 줬단 말이야. 자, 묽은 염산은 몇 몰이 있어야 돼? 2몰 있어야겠지. 이 30ml 안에 그럼 내가 아까 이게 50g이면 0.5몰이었잖아. 그럼 적어도 이 염산이 1몰은 있어야 되지. 근데 그 30ml에 1몰이 있다라는 걸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 없어. 그럼 만약에 내가 예상 결과가 예상이랑 다르게 결과값이 나왔어. 왜 1대1로 반응 안 했지? 라고 나왔어. 그럼 그건 뭐가 부족했다? 염산이 부족했다인 거야. 무한히 얘네가 똑같이 1대1로 갈 수는 없다는 거야. 왜? 바로 한계 반응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알겠어? 염산이 무한하지는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항상 비례해서 가는 건 아니다. 요걸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이해되시죠? 나머지 하나가 언젠간 다 소모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 아마 이 얘기를 어디서 봤냐면 너희 중3 거였나? 중2 거였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에다가 질산락을 넣었을 때 앙금이 생기다가 일정해지는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을 거야. 6mm 방해가지고 노란색 앙금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시험관리 높이가 높아지지 않았다. 이게 다 쓰인 거였잖아. 더 이상 하나의 재료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재료를 무제한 넣는다고 해도 하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앙금이 안 생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 중등 때 배웠지. 이미 그때 한계 반응물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왔던 거야. 개념이. 물론 다루지만 않았던 거지. 그래서 약간 중등을 심화로 배운 친구들은 약간 그런 단어를 들어봤을 법도 하고 아니면 혼자 스스로 파악을 했을 거야. 둘 다 아다리가 맞아야지. 쌍으로 같이 증가하든지 해야지. 하나만 무제한 넣는다고 해서 이제 다 같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 아마 느꼈을 거야. 그죠? 바로 이게 한계 반응물에 대한 개념인 거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몰수비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뭐 다른 식으로도 실험을 하는데 우리 막 금속과 산이 반응해도 기체가 발생하잖아. 이때는 질량을 잰 게 아니라 기체가 부피가 이제 증가할수록 피스톤이 밀려나겠지. 이때 이 밀려난 눈금을 측정해가지고 몰수를 측정한 이런 실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더 많이 나오는 건 아까 위의 실험이에요. 한 9대 1의 빈도로. 알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옆에 확인 문제 이런 거 짜투리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없을 것 같아. 10g이라고 해봤자 0.1몰이니까 그냥 똑같이 가주면 되거든? 우리 그냥 바로 여기 개념 확인 체크하고 실전으로 가보자.
개념 채우는 건 이게 조금 더 쉽긴 하지. 처음 뭘 접했을 때보다. 그지? 익숙해져서 그래. 그때는 막 물분자수 뭐 이런 거 구해라, 뭐 아보가드로수 곱하고 이런 것들 되게 새로워서 잘 안 됐던 걸 거야. 낚시형 문제 주의해야 될 게 내신에서 몰수비는 막 가끔 원자수비 막 이렇게 나올 때 있거든? 그런 거 주의하고 질량비 같은 거 조심하고. 자, 다 채웠어 재빈이도? 위에 핵심 체크부터 1번에 화학 반응식, 2번에 개수비, 3번에 부피비. 그 다음에 밑에 개념하기 문제 1번은 OOXO. 그 다음에 2번에 3번에 OOXX. 4번에 1번에 23g, 2번에 33.6L, 3번에 9.03 곱하기 10의 23승. 이게 분자 수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보가드로수 곱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 9.03 이런 거 쓰기 싫다 하면은 1.5NA라고 써도 돼. NA라는 거에 이제 아보가드로수가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알겠지? 2번? 질량비? 이게 수소가 분자량이 2잖아. 그럼 2, 3은 6이지. 그러면 질소는 28이고. 그럼 28과 6이 반응해서 34가 만들어지잖아. 그럼 정수비로. 그치? 응. 여기 원자수비 아까 쌤이 낚이지 말라 했던 거 딱 나오게 이거야. 알겠어요? 응. 우연히 모든 분자들의 구성 원자수가 같을 때는 우연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많지가 않겠죠. 자, 농도는 우리가 건너뛸 거고 진도 여기 화학 반응식 먼저 빼고 할 거고 이제 마지막 진도로 49페이지에 대표 자료 분석 1번을 쌤이 풀어줄게. 이게 아까 그 실험 문제가 문제로 전환이 된 건데 실험 내용이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 반응했고 그 다음에 기본 정보들 화학식량 100 그리고 부피 22.4 지금 준 상황이야. 그리고 화학 반응식 나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화학 반응식 미리 맞추고 가야겠지? 너무나 간단해. 칼슘 하나 있기 때문에 B는 몇이야? 1이겠고 그럼 염소 이온이 염소가 두 개니까 염소 원자 두 개니까 여기서 A가 2 따라서 H2O 한 개 그치? 근데 이때 기체 뭐 발생해? CO2 기체 발생하지? 그러면 우리는 벌써 A 기체 이름을 쓰시오 이산화탄소 넣는 건 어렵지 않고 개수 맞춰라 A는 2 B는 1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 몰수비는 개수비니까 어때? 1대2 맞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가 봐봐. 탈산칼슘 자체 질량이 W1이야. 그리고 염산 플러스 플라스크 얘 플러스 플라스크가 몇인 거야? W2인 거지? 자, 그러면 반응하고 나서 W3에는 W1과 2가 더해진 거가 그대로 보존이 돼? 여기서 뭐가 나가? 빼기 CO2 질량이 빠져야 되는 거겠지? 그럼 W3의 질량이 더 작아야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2번도 맞는 얘기네. 자, 그리고 3번에서 탄산칼슘의 몰수 우리 W1이 지금 탄산칼슘이었잖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은 몰수 맞죠? 그럼 얘도 동그라미가 되겠지? 자, 발생한 기체 질량이더라. 우리 지금 봐봐. W3는 1 플러스 2에서 CO2를 뺀 거야. 근데 CO2 질량 구하려면 1 플러스 2에서 3를 빼야 되지. 이거 반대로 뺐지. 마이너스 나오지 저거는. 그래서 X예요. X. 뭐가 맞아?
1 플러스 2에서 3를 빼라. 자, A에서 발생한 부피, A 기체 부피. 갑자기 100분의 W2? 우리 A 기체는 몰수가 누구랑 똑같아? CaCO3 몰수와 동일하지? 그럼 CaCO3 몰수에다가 22.4를 곱해야 그 부피가 나오지. 근데 여기 W2는 지금 누구 거야? 이거 염산 플러스 플라스크지? 염산 플러스 플라스크 100으로 나눠서 뭐 할 건데, 그쵸? 우리 지금 여기 3번에 이 탄산가스의 양은 100분의 W1이었어. 그래서 여기가 W1이 돼야 맞는 거지. 알겠어? 따라서 X. 자, 그럼 A의 분자량은 몇일까? 이거에서 애들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A 기체 질량이 몇이었어? 아까 4번에 쌤이 여기 옳게 고쳐놨지? 1 플러스 2 마이너스 W3였어. 이거를 A의 분자량으로 나눈 게 바로 뭐예요? A의 몰수지. 이게 바로 A의 몰수인데 우리 A의 몰수 어떻게 구했어? 밑에서 100분의 W1이었지. CaCO3의 몰수와 똑같지. 그래서 이게 100분의 W1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가지고 지금 6번의 보기를 만든 거야. 표현에 대한 차이지. 표현이 되게 다양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주연아? 뭐냐면 우리 CaCO3의 몰수와 A 기체 몰수가 똑같아. 지금 얘는 누구의 몰수야? CaCO3의 몰수예요. A 기체 몰수가 쌤이 오른쪽에 표현한 거야. 분자량분의 질량. 그러면 우리 분자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올리고 W1 나누고 곱하기 100. 맞는 얘기지? 알겠어? 이게 6번에서 애들 제일 많이 막히는 게 저 식이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럼 분자량을 왜 갑자기 뭐 원이 왜 나오고 막 100은 또 왜 나오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건 우리가 뭘 이용해서 한 거다? 몰수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식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유형별로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뒤에 화학 반응식 문제 연습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
화학 반응식 이거 4번 화학 반응식만 쌤이 좀 알려줄게. 나트륨 조각을 물에 넣으면은 이거 우리 통합과학 때 알칼리 금속 물에 넣으면은 그때 반응이 약간 이런 거거든. 그때 수소기체 발생하고 용액이 염기성을 띈다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나? 근데 우리 염기성 띄려면은 어떤 형태여야 돼? OH 있어야 되는 거였지. 따라서 4번에 1번은 나트륨이 요거가 2H2O 이게 그리고 H2 발생해주고 ENaOH 아이고 찍찍 소리 나냐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용액이 염기성 띄고 수소기체 발생하고 다 나올 수 있어. 수산화나트륨 생긴다는 거 용액 염기성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산화나트륨이 아니라 수산화나트륨인 거. 이왕 한 쯤에 이거 2번만 또 같이 한번 풀이해보자. 한 문제 정도는 좀 풀어줄게. 자, 지금 나트륨의 원자량이 몇이냐면 23이라고 나와 있는데 9.2g 줬기 때문에 우리 가장 먼저 몰수 구해라 라고 했지. 그러면 원자량 23분의 9.2 해주면 얘는 0.4몰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맞나요? 10분의 4니까. 자, 0.4몰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트륨이 0.4몰 있을 때 수소기체 2대1이기 때문에 몇 몰이야? 0.2몰 발생하는 거겠지. 근데 1몰일 때 22.4라 했으니까 우리 부피 답은 0.2몰 곱하기 22.4 해주면 4.48리터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화학 반응식만 잘 세우면 그 뒤는 개수비가 몰수비고 거기다 곱하기 부피만 해주면 되는 거겠지? 3번까지는 혹시 얘들아 다 됐나요? 3번까지 다 부르면 1번에 3번, 2번에 1번. 얘들 2번 같은 문제 풀 때 요거 양쪽을 비교했을 때 반응하지 않고 남은 거는 양쪽 다 이렇게 지우고 시작해. 그래야 이거 반응식 찾기 쉬워. 알겠지? 그래서 답이 1번 나오고 3번의 답은 3번. 4번은 방금 풀이했죠? 1, 2, 3번 중에 혹시 질문 있어요? 없는 친구는 5번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그럼 누가 남은 거야? B2가 남은 거지. B2가 남은 건데 우리가 B2를 더 넣으면은 반응이 진행되겠어? A를 더 넣어야겠지? 나스 디귿은 땡인 거야. 그리고 얘네가 몇 대 몇으로 반응했어? 2대 1이지. 그럼 1몰 반응하려면 2몰이 아니라 0.5몰이겠지. 알겠어? 그래서 리온땡. 내가 보기에는 A랑 B를 반대로 본 것 같아. 그치? 그럼 괜찮아? 그 다음에 얘가 일단 2대 1대인데 B가 이만큼. 이게 몇 몰이야? 이걸 22.4로 나누면 실제 몰수가 나와. 0.2몰이거든? 그럼 22.4분의 4.48 해주면 돼. 그럼 수소기체가 0.2몰 있는 거야. 그럼 그때 수증기 몇 몰 생겨? 똑같이 0.2몰이죠. 그럼 0.2몰인데 물 분자는 분자량이 18이야. 그래서 0.2 곱하기 18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몇이야? 3번 나와. 알겠어요? 이게 아마 앞에 거 몰수 연습이 아직 잘 안 돼서 그 계산이 잘 좀 매끄럽지 않아서 그래. 알겠지? 근데 오늘은 개념은 이해는 되죠? 계산에서만 조금 더 주의해주면 돼.
자, 5번까지 한번 채점하자. 5번의 답 3번이에요. 그리고 6번부터 9번까지 또 해보자.
9번처럼 정확하게 뭐 몇 몰일 때 몇 리터다, 1몰일 때 몇 리터다 이렇게 안 주어져 있는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임의로 1리터, 2리터를 그냥 1몰, 2몰이라고 놔도 괜찮아. 중요한 건 같은 온도 압력일 때만 가능하지 다른 압력일 땐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알겠지? 문제에서 어차피 같은 온도 압력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런 거는. 몇 몰이 생겼어? 아, 같이 풀이를 할까 한번 두리번 거린 거였어. 7번에 해줄까 싶어서. 이건 왜 91x야? 91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 거야? 완전 연소해서 둘 다 쓰였네? 그죠? 요거 이용해서 이게 누군 걸 찾았어? 프로페인인 거 찾았고. 여기 4 맞아? 5일걸? 5예요. 아니다. 프로페인이잖아. 미안. 4가 맞아. 미안. 프로페인인 걸. 쌤이 혼자 뷰테인 생각했어. 여기 2에 2, 3은 6이니까, 그치? 그러면 X가 있잖아. 이게 그러면 몇 몰이라고 할 수 있어? 저기 C3H4니까 분자량이 몇이죠? 40이죠. 분자량이 40이잖아. C3H4의 분자량. 요 물질 C3H4의 분자량. C에다 12 넣고 H에 1 넣으면은 40. 그럼 몇 몰 있어? 40분의 X몰이 있는 거지? 그때 H2는 몇 몰 생겨? 곱하기 2니까 20분의 X몰이 생기지? 근데 그의 질량은 분자량 18에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20분의 18하면 10분의 9니까 0.9x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9번은 재빈이 9번 다 해봤어? 같이 좀 해줄게. 9번 좀 보자. 9번 하고 나머지 숙제로 좀 넘길게. 자, AB2랑 B2가 반응해서 AB3가 생성이 된대. 지금 3g 그리고 얘도 3g 들어있고 어느 한 물질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어. 얘들아 분자량을 생각을 해봐. 얘는 AB2고 얘는 B2이기 때문에 분자량 당연히 누가 커? AB2가 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분자식으로도 파악할 수 있지만 쌤이 임의의 몰수는 뭘로 봐라? 임의의 부피는 몰수로 봐라라고 했지. 즉 우리는 얘를 몇 몰 있다고 할까? 1몰 있다고 할 거야. 1리터니까. 얘 몇 몰 있다고 할까? 2몰 있다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물질이 반응할 때까지 즉 두 개 반응시켰을 때 A, B2랑 B2가 반응해서 어떤 새로운 물질 무언가가 생겼어. 그지? 몇 대 몇인지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 그리고 일단 기억 보기부터 볼까? 전체 원자 수의 한 분자당 원자 수 몇 개? 3개잖아. 그럼 1몰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지. 그럼 나의 경우는 2몰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몇 대 몇이야? 3대 4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는 1몰일 때 3g이잖아. 그러면 우리 AB2의 분자량 몇이라고 할 수 있어? 3이다 라고 하자. 3g, 1몰일 때 3g이니까. 그리고 얘는 2몰일 때 3이니까 1.5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그럼 B2가 1.5일 때 AB2가 3이니까 A의 원자량은 몇? 1.5. B는 0.75 이렇게 나오겠지. B2가 1.5니까. 따라서 원자량은 A가 B의 2배다. 요게 이제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AB3가 생성된다라고 줬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물질이 반응해서 AB3가 된다에 대해서 개수 한번 맞춰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일단 적어도 여기 B3가 보이기 때문에 얘들아 적어도 곱하기 2는 해줘야겠다라는 거 우리가 눈치껏 알겠지? 짝수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B의 개수를. 그럼 A가 몇 개? 2개 필요하니까 우리 A, B2도 2개 해주면 그럼 B도 6개가 딱 맞아 떨어지네?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야? 2대 1로 반응하는 거지. 자, 그럼 이때 이들이 각각 1몰과 2몰이 있는데 이때 한계 반응물이 뭔지를 잘 결정이라고 얘기했어. B2가 2몰 다 반응하려면 A, B2는 몇 몰 필요해? 4몰 필요해. 개수가 큰 게 무조건 더 많이 필요해. 근데 딱 봤더니 개수가 큰데 더 적잖아. 그럼 무조건 이게 한계 반응물이야. 알겠어? 그러면 우린 얘 맞춰가면 되지. 그럼 이게 1몰 반응할 때 얘 몇 몰? 0.5몰. 얘 몇 몰 생겨? 1몰 생기니까 0, 1.5, 1 이렇게 돼. 즉 AB3는 몇 몰이 생겨? 1몰이 생기는데 우리 요 원자량들 이용해서 AB3의 분자량을 구해보자. 그러면 1.5에다가 2.25를 더해야겠지. 이 소수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좀 복잡하지만 그럼 1몰에 몇이냐면 얘는 3.75g이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3.5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우리가 임의의 부피를 몰수로 정하고 그 몰수를 정했을 때 분자량으로 또 정하고 이런 앞에서 했던 단계들이 복합적으로 좀 융합된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기본기를 잘 쌓아야 된다라고 쌤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아까 13번까지가 여기 화학식량 문제거든. 13번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픽 교재 3강 있죠? 3강 다 해와야 돼요. 3강이면 27페이지까지. 여기 상 문제들은 꽤 어려울 거야. 너무 어려우면 별표 쳐놓고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다음 주에 어차피 문풀 할 거거든? 알겠지? 우리 문풀이라고 해서 침화 문제 같이 풀 거거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양적 관계 마무리되면서 이 내용이 이제 그거 시험 범위가 마무리가 되는 챕터야. 농도까지 나가면은.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문풀하고 다다음 주 진도 나가면 계속 이제 문제 유형별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기출픽에서 상 문제 너무 어려우면 일단 냅둬놔. 알겠지? 여기까지 할 거고 그리고 재빈아 클리닉 시간 잡고 가야 되거든? 클리닉 언제 앞에 하냐? 월수 5시 이후에. 월요일 9시? 공교롭게 우리 화학하는 친구들 다 월요일 9시에 오네. 그치? 그냥 월요일 9시에 입력해놓을게요. 그때 맞춰서 와요. 오케이? 숙제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시고 그리고 보통 클리닉에 와서 애들 문제 숙제하거든? 딱 오늘 토요일 했으니까 복습 좀 하다가 월요일 와서 이거 심한 문제 같이 풀고 하면 딱 좋을 거야. 알겠지? 정리하셔도 돼요.